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단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집단 토의는 여러분은 보통 심층 면접은 임용 때도 해봤고 심층 면접은 익숙해 있는데 집단 토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심층 면접하고 똑같은 기준인 줄 알고 자기의 역량을 뽐내고 아주 훌륭하다고 자기를 내세우다가는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이것처럼 협업 역량,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는 역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렸을 때 훌륭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는 게 집단 토의여서 심층 면접은 경기도 같은데 안 보는 데도 있지만 집단 토의를 안 보는 교육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집단 토의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과목 중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라 소홀하기는 쉽지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집단 토의가 20점이지만 여러분 면접 그렇게 고생했던 논술이나 기획 20점, 30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점수 배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협업 역량 중심으로 본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는 공고문에서 현장 근무 실태는 무엇을 평가하고 심층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건 서울 거고 이건 경기도 거죠. 여기도 집단 토의가 20점이죠. 그래서 20점이란 게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열심히 해서 1차에서 2차를 볼 때 논술은 10점인 전문전형은 30점이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단 토의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집단 토의는 어떤 것이 가장 중점이냐면 공동체 역량,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 협력을 보는 것이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은 서로 이기냐 지냐의 게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상대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전체를 잘 움직이는가, 존중하는 의식, 경청, 공감해서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경쟁이 아니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단 토의가 무엇인가를 별로 안 아는 사람이 그 집단 속에 끼어 있을 때 혼자 막 잘난 체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팀 전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게 서로 알고 오면 우리 팀이 다 알고 팀 점수가 높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 사람이 공동체 역량을 테스트하는지 모르고 그냥 심층 면접처럼 자기 잘난 척 해버리면 전체가 점수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가르쳐줘서 서로 알게 하는 게 좋은 점수를 얻는 게 이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있다. 즉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 능력,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거다. 그래서 개인의 전문적 자질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의 평가 역량은 문제 해결력 이런 것이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협업 능력, 전체하고 어울리는 능력을 본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알면 괜찮은 게 아니라 다 아는 게 좋습니다. 이걸 모르고 혼자 똑똑한 척 막 다 앞서 나가면 전체가 점수가 나빠서 고생을 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집단 토의는 우리는 나보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우리가 모아진 집단 지성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모은다 그래. 대중의 지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것은 내 혼자보다 더 똑똑하더라. 실제로 나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모아보면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적 역량, 협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집단지성이다. 그게 최선이 아닐지라도 혼자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지성인들끼리 얼마나 잘하나 이걸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토론은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로 이야기하고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나누어서 내가 그냥 선택적 복지로 가고 내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게 아니라 강제 배당을 해줬다가 다시 바꾸는 그런 토론이 가고 일반적인 토의는 그냥 학교폭력에 대한 가피 학생을 어떻게 조정하겠냐,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하겠느냐를 물어보는데 이쪽 분야가 약 70 내지 80%는 이렇게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20% 정도 저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도 근본 원리는 공동체 역량이다. 해보고 이렇게 바꿔서 조정하는 것인데 싸우라니까 진짜 싸워가지고 어떤 데는 진짜 싸워서요. 복도에 나와서까지 싸우더라고요. 너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요. 그 팀이 다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서 싸워라. 난 안 싸우면 점수 난 안 깎겠지. 싸움을 말려야지. 방관자로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방관자가 아니고 누가 잘못하고 자기 너무 똑똑한 척하고 또 막 진짜 싸우고 이런 경우 있을 때 누군가 그 팀을 살릴 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저 애들은 집단 토의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좀 싸우네. 너희들은 점수 실적 깎여라. 그럼 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누구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야 점수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즉 토론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토론형이 있고 토의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는요. 아예 처음에 문제인식에서 논제를 만들고 그 논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하고 다시 발표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즉 토의 토론 모형을 그대로 옮긴 적이 있고 서울은 정말 계속 바꿉니다. 토의형, 토론형, 구상시간이 있다가 없다가 사회자가 돌아 했다 안 돌아 했다 정리반은 없다 했다가 또 서기를 뒀다가 막 상황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발표할 사람을 뽑으세요 하면 당황해서 이거 선 든 게 나왔나 빠진 게 낫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똑똑한 척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정리를 해요. 혼자 다 정리해서 정리한 걸 발표해요. 우리 보통 때 같으면 너 잘해라 잘한다고 박수 치고 끝나는데 그러면 점수가 팀이 다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정리한 걸 보여주고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고 이 정리할 때 함께 하느냐 혼자 하느냐 그 정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가 아니라 이걸 같이 함께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난 그거 잘해 제가 맡을게요. 제가 보고서 원래 모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다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혼자죠.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는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집단토의 채점하고 온 사람 어제 하고 채점 와서 그러면 올해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그래. 면접을 볼 때는 태도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하고 그 키워드를 말하라고 했는데 집단 토의는요, 지금 뭘 갖고 토론하는지까지 안 봐요. 표정이 어떻나, 남을 가로채나 뭐나, 이 태도를 봐요. 그래서 어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용 중심이 아니라 집단, 공동체 역량,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문제를 주면 다 달달달 연습해갖고 나는 원래는 내가 똑똑한 척 해야 되는데 해도 막 그날은 겸손하고 배려하고 사양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느닷없는 상황을 딱 주고 나서 아느냐 모르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시험에 가면 그렇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면 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또 나뭇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커다란 나무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출제할 때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줄기에서 낼지 뿌리에서 낼지 큰 줄기에서 낼지 열매에서 낼지 그것을 출제위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응시자 입장에는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 모형에 대한 이런 책자,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은 봐야지 여기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서울형 토론 모형 또 서울형 토론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본 서류 중에 제일 잘 됐으니까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서울형이냐? 나도 불만인데 실제로는 이 내용을 보면 토론이 아니라 토의입니다. 그러면서도 서울형이라고 붙여놓고 서울형 토론은 토의다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니 남자를 여자 옷 입혀서 여자다 하면 이게 여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토론과 토의는 다른데 내용은 토의면서 토론이라 해놓고 앞에서 서울형을 붙이면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토의 토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흑백 논리인 토론에 너무 강해요. 여야니 뭐니 그냥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으면 딴 쪽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꼴 보기 싫어하고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토론은 될 수 있으면 나는 교육장 할 때 토론하지 마라. 토의다. 아예 토의 토론이라는 말도 뺐습니다. 그냥 토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나갈 것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더 발달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서류를 보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기 중등형도 있고 초등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한번 진짜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내가 해본다가 아니라 학생을 지도해보면 더 제3자적 눈으로 관찰자 입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고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용에 가장 주된 것이 4단계로 나누는데 처음에 지금
무엇을 토론할 것인지, 즉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토론할 것인지 개인의 생각을 듣고 그 토론 주제를 함께 모둠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중투표로 해서 거기서 최고점을 받은 것을 토론 주제로 삼는 것이 1단계죠. 그러니까 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토론을 할 것인가를 멀티 투표로 한다든지 팀에서 정하고 또 팀 주제를 학급 주제로 정하는 이런 투표 과정을 거쳐서 토론,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이 과정을 넣은 적이 한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서울은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경기도는 앞에 것부터 시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지 주로 이쪽이다 하고 이쪽만 공부해갖고는 여기 나오면 뻥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직접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게 좋고요. 이제 토론할 때는 오늘 이 시간 내 강의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이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험의 유형을 보면요, 보통 사회자를